이번 시간에는 상가 계약서, 임대차 계약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특약,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크게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은 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요. 이제 제가 경험해 가지고 좀 이건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것들만 초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 하게 되면은 어, 제일 먼저 쓰는 게 원형 기간은 만료 시까지 보존할 책임을 지고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비용으로 하고, 그리고 구조상 누수죠. 누수 균열 뭐 이런 것들, 건물 가치 자체에 큰 손상이 기어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 내가지고서 고쳐주란 얘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항에도 보시면 두 번째죠. 추가적인 부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 본인 사용 용도에 맞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 영업,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 자체의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하라 마라. 근데 주인이 좀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애초부터 자기가 매수할 때 주차장을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매수하실 때 이거 주차장 불법 사용하고 있음을 지금 현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는지를 확실히 계약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놓고 만약에 원상회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요 문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영업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달라지점, 안마시설소, 마사지샵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리고 게임장 이런 거 불법 영업하다 영업 허가 걸리게 되면은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그 업종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특히 이제 보증금을 많이 받아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손상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민사로 저희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그리고 영업 형태가 좀 불법일 경우에는 특약을 쓰셔가지고서 자기가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임차인과 영업 허가권은 동의를 명의하며 변경을 요할 때는 즉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참 계약서 쓸 때 좀 해요. 처음에 계약서 쓰실 때는 A라는 사람이 와요.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사업자를 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못 내게 돼가지고 와이프나 다른 사람이 갑자기 하자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이든지 구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 쓰실 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용도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시는데, 근데 그래서 B라는 사람을 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주인이 나 못해줘 이렇게 하면은 아주 골치 아파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영업 양수 및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당연하죠. PC방 같은 거 소방시설이 다르죠. 다중형 시설. 그리고 정화조, 식당, 기타 교육이 정한 거리 제한 평수, 교육법이죠. 학원, 독서실 이런 경우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이런 입점 점포의 제한, 대표적인 게 담배죠. 이런 것들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된다. 덥석 계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임차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부동산 또 확인하시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다 전화를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임차인이 하셔야 돼요. 이건 부동산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공장 창고를 하다 보면 유해물질이 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대표이사들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하냐면 QC,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 원자재 수입하시는 분들, 그 해당 업체에서 전문가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해당 관청에서 이거 있어요 하면은 얼떨결에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을 우리가 물론 보다 많은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임차인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래야지 크나큰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이죠.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임대인이 하겠는데, 안에 있는 존치물들,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본인들이, 임차인들이 내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가 중요한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임차인들이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을
보증금 까먹을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상가 같은 경우는 2기죠. 2기. 아니 3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될 때 이런 걸 꼭 씁니다. 그래서 제3자 입회하에 명도할 수 있다. 요거를 꼭 쓰긴 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2회가 혹은 법에서 정한 3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명도하시면 안 돼요. 명도는 절차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상에 명도 절차하고 비슷한 거 이 문구를 써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서 마음대로 임차인 시설물에 손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 작성 후 사업자 신고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아까 요 케이스죠.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일정 면적 이상입니다. 면적이 많을 경우 큰 뭐 한 500평, 400평 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무실 대형 사무실이나 상가를 쓰실 경우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영업 및 해당 목적물 사용을 위하여 환경유발금, 교통체증 유발금, 환경부담금이라고 그냥 할게요. 통틀어서 환경부담금. 이 환경부담금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유해물질을 많이 발산시키겠죠. 아무래도 식당이 되든 아니면 학교 관련 시설이나 학원이든 그리고 뭐 체육관이든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교통체증도 생기고 인구 밀집이 되고 그럼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나와요.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금액이 사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거의 100만 원이 안 돼요. 30만 원에서 통상적으로 60만 원인데 이게 임대인 부담이냐 임차인 부담이냐 이게 논의가 좀 많거든요. 이거는 임대료를 좀 싸게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이 문구를 넣으세요. 그래서 반반 2분의 1씩 50%씩 이렇게 내는 걸로 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다 받았다 하면은 그냥 주인이 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저의 소견입니다. 저의 소견. 그러니까 요거는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쓰여 있는데 요즘 VAT 있잖아요. 당연히 이건 아세요. 부가세 별도로 한다. 임대료 부가세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주인이 일반과세고 세입자가 간이과세입니다. 아니면 간이과세에서 주인이 간이과세, 임차인이 간이과세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초도에, 첫해에. 근데 이 사람이 일반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는 VIT가 별도라고 하더라도 낼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이 문구를 안 썼을 경우. 죄송한 얘기지만 임차인이 추가적인 부가세를 안 썼을 경우에는 시시비비가 했을 경우 임차인이 내셔야 돼요.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일반과세로 바뀌면 주인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니까 간이과세로 시작하셨다가 간이과세 임차인도 근데 일반과세로 주인이 바뀌었다. 그때는 부가세를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문구를 안 쓰신다고 하면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몇 년 뒤에. 근데 이거 아무리 여러 군데 물어보셔도 이 임차인이 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는 최종 소비자가 내게 돼 있어요. 최종 소비자가. 그 물건, 건물에 대해서 쓰는 이 사람이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주인은 그거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코카콜라 사 먹으면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자 가격이 부가세 포함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내는 가격. 그렇기 때문에 안 쓰게 되면 간이인 임차인이 내게 된다.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은 뭐 당연히 세금 공제 받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거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